11월 월간 종가 마감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색깔은 빨갛게 지금 질려 있는데 사실 자세히 숫자를 바라보면 상당히 아주 많이 의미 있는 그런 구간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분기점을 상당히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알트 시즌 이미 왔다 이렇게 바라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알트들의 의미 있는 반등세가 꽤나 아주 많이 선명하게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12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접하게 되는 12월에 지난해 그랬던 것처럼 이 산타랠리 시원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중간에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이런 약간의 우려점들도 들고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로 11월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11월 종가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정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지금 정도 수준에서만 나와주면 땡큐 아주 많이 감사, 이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려 96,000달러 부근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9,000달러 돌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숫자를 뒤집었죠. 69,000달러에서 지금은 뭐 조정 받네 어쩌네, 뭐 매도세가 나왔네 어쩌나 하는데 숫자가 96,000달러 부근이라는 거,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올해 연말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78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졌습니다. 58%대 초반, 정말 살짝 빠진 건데 알트들이 팍팍 움직여주고 있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다음 달 정도부터 급격하게 빠져준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한 번 더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현재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연말에 12만 4천 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몇몇 전문가들의 멘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크 인베스트의 데이비드 푸엘은 비트코인은 신고가 경신 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강세 사이클은 강력한 반전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지금은 강세장 중간 지점에 있다. 12만 6천 달러에서 13만 4천 달러 요 사이에서 정점이 예상된다. 다만 상승세가 가속화되면 그 이상 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다소 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13만 달러 전후가 형성된다는 것은 다소 충분히 가능한 그런 타깃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은 지금 약간 조금 더 여기서 강세 입장이 견지가 됐을 때는 15만에서 20만 달러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겸허한 개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최종 가격 고점이 어디가 될지는 이제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죠. 아, 저게 고점이었구나, 오씨 대응 잘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12만 달러대 요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타겟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10만 4천 달러에서 12만 4천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이 통화 정책과 SEC의 태도를 주시해야 한다.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케이크 위에 얹는 체리가 아니다. 케이크 위에 완전히 새로운 케이크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황에다가 데코레이션의 느낌이 아니고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완전히 전폭적으로 판이 깔리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전략준비 자산의 위상을 갖게 되는데 고작 13만 달러 정도에서 끝날까? 우리 또 약간 돈에 환장한 세력님들이, 마켓 메이커님들이 이 정도에서 이 핸들을 놓을까?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사이클 내년 하반기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보니까 트럼프 승리 이후에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딱 봐도 폭증했죠. 11월 5일 이때니까 빵. 그래서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11월 5일에 39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609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파이넥스 리서치는 트럼프 승리 이후에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낙관하고 있다. 이 같은 심리가 자연스럽게 미결제 약정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알리는 비트코인이 주목해야 될 지지 라인으로 93,580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66만 7천 개 주소가 50만 4천 개, 478억 달러 이상을 매수했기 때문에 든든한, 아주 든든한, 생각만 해도 든든한 그런 지지 라인으로서 받쳐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후퇴를 할 수도 있고 사실 9만 달러 밑으로 한번 갔다 와도 이상하진 않은데 9만 3천 달러 중반에 엄청 빡센 지금 매수세가 지지라인으로서 형성이 돼 있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겐트로픽, 글래스노드 창업자 2명이 같이 쓰는 계정이죠. 이번 조정에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과거보다 약하다. 장기 보유자들은 10만 달러 부근에서 수익을 실현했지만 매도세가 지난 1분기, 그러니까 3월 고점만큼 공격적이진 않았다. 매도에 따른 실현 수익이 지속적으로 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조정 기간 중에 매도한 장기 보유자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을 쳤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제발 좀 30% 조정 이런 거 말고 지금 수준에서 딱 예쁘게 한번 포물선 만들어주면 아주 많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단기 바닥을 찍었다라는 점을 3개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상승했다. 이건 미국 수요가 지금 빡세다라는 거죠. 요 정도 분위기면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 좀 빡세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김프보다는 코프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으로 빡세게 지금 장난 아니죠. 세 번째로는 거래소 잔고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 반등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 3가지 정도 재료들이 의미 있게 시너지를 내면서 이제 결국 남은 건 뭐다? 반등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내용을 기사화를 했습니다. XRP, 리플 XRP가 흐름이 진짜 간단치가 않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빠질 듯 말 듯, 지지를 받아줄 듯 말 듯, 반등을 하면서 폭등할 듯 말 듯, 다소 애매한 시기긴 한데 엄청난 폭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지금 2200원 갔다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지금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현물 시세를 통해서 관측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금 개미들이 막 붙어서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그럴듯한 여러 가지 기대 포인트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더 뭔가 의미 있는 우리가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크 디펜더, 나는 사람들에게 XRP에 대한 몽상가라고, 그러니까 드리머라고 나를 소개해왔다. 이걸 보고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라고 말해주겠어?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 차트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1.6달러 잘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1.88달러, 이후에 5.8달러, 그리고 나서 18.2달러까지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될 거라니까. 나 몽상가긴 해. 근데 여전히 꿈이라고 얘기할 거야? 꿈 아닐 수 있다니까?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디펜더 아저씨가 모처럼 되게
뭔가 이렇게 드라이한 팩트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처럼 이 몽상가스러운 멘트를 던져줘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개인적으로는 느껴졌습니다. 더블로 프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률이 이제 나오게 되면 결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부활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블록의 유료 버전이죠. 결제를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2021년 38개로 정점을 기록했지만 약세장 와중에 감소했다. 2012년 시작된 리플 같은 초기 프로젝트는 주로 국가 간 결제 솔루션에 집중해왔다. 미국의 크립토 친화적인 법률 변화는 내년에 암호화폐 결제 프로젝트의 부활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파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꼭 리플 때문이 아니고 사실 디파이 프로젝트들 건실한 거 많잖아요. 뭐 리플, 뭐 솔라나, 뭐 헤데라 해시그래프 등등 되게 많은데 수십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또 민코인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게 실제로 블록체인 혁신을 구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고질적인 문제점들, 엄청 느리고 엄청 비싸다. 이런 것들을 아주 한 큐에 해결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걸 가장 고전적으로 올드 가이로서 이 시장에 지금 디파이 대장급으로 떡하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리플이잖아요.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속 리스크 때문에 진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상징성을 껴안고 그걸 지금 4년 동안 감당을 해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대놓고 리플을 거론한 게 아닌가. 그만큼 소속 리스크가 해소되고 난 뒤에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들이 정식으로 딱딱 세팅이 됐을 때 결국에는 리플 등 결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중장기적으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크리스 지안카를로 지금 암호화폐 정책부서 수장 이른바 백악관의 크립토 차르 자리에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SEC는 이미 패소한 바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이 만약에 크립토 차르 역할을 하게 되면 SEC로 하여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책 유도를 하겠죠. 거기다가 SEC 위원장은 분명히 트럼프가 사실상 아바타로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앉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트럼프가 뭐 대통령으로서의 일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 일가가 사실 이게 뭐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 트럼프 일가가 지금 암호화폐에 완전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트럼프 일가가 이번 두 번째 임기를 통해서 떼돈을 벌려고 상당히 트럼프의 대통령 직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크립토 차르가 될지, 누가 SEC 위원장이 될지, 누가 CFTC 위원장이 될지 너무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근데 사실 걱정할 건 없죠. 그냥 트럼프스럽게 다 자리를 메우게 될 거고 이제 지금 주요 장관들 인선 지명이 나왔기 때문에 SEC 위원장이나 CFTC 위원장에 대한 어떤 지명도 머지않아서 바라볼 수 있을 거고 특히 CFTC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규제권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과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여줬던 굉장히 우악스럽고 지저분했던 그런 규제 스탠스는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데다가 이런 지안카를로 아저씨가 또 대놓고 소송 취하 가능성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리플 현물 시세가 꿈틀꿈틀 아주 의미 있는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여러 가지 주요 호재들이 내년에 자리를 하고 있죠. 특히나 일단 소송만 잘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은 XRP 현물 ETF 이슈가 대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리플 IPO가 추진이 될 겁니다. 특히나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국경 간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게임 끝났고 이미 평가가 끝났고 확장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거 없고 두 번째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커스터디 이슈잖아요. 커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리플 레저에다가 커스터디 둥지를 트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특히 커스터디 이슈는 실물 자산 토큰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메타버스 시대의 든든한 기초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메타버스 시대가 더 강화되면 그때는 리플은 지금의 은행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미까지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커스터디 이슈를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 시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에셋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리더 리플, 참 이거 보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흥미진진한 암호화폐 혁신,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 리플이 보여주게 될 어떤 그 미래, 뭐 리플뿐만 아니고 당장 지금 함께 현물 ETF 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뭐 솔라나, 뭐 헤드라 해시그래프, 이런 종목들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요 대장들 위주로 블록체인 혁신을 잘 펼쳐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엔 조금 그런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로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비트와이즈가 또 재밌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10개 암호화폐 인덱스 ETF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 담겨있는 프로젝트들이 재밌어요. XRP, 비트코인, 솔라나, 카르다노, 유니스왑, 폴카닷, 체인링크, 이더리움, 아발란체, 비트코인 캐시, 10개가 담겨있는 인덱스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이 개별 ETF들로 승인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인덱스 먼저 승인받고 각각의 이 재료들에 대해서 이제 ETF, 개별 ETF로 또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시장이 만약에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 이어진다라면,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됐고 XRP, 솔라나까지도 지금 승인 신청서 들어가 있고, 체인링크랑 아발란체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지금 대기업들, 굵직굵직한 금융기업들은 체인링크와 아발란체의 어떤 혁신적인 부분을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장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스위프트의 블록체인 혁신을 지금 돕고 있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파트너사들이 많죠. 뭐 JP모건, 싱가포르 DBS 등등,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흐름이 지금 어떤 알트 분위기, 또 여기에 담겨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의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의 앞날을 조금 한 번 더 기대 포인트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